공격받았잖아요. 정기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완전히 얼어버렸죠. 생방송 중에 그냥 자 뭐 12대 0이냐, 뭐 10대 2냐, 뭐 9대 3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얼어버렸고요. 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완전히 뭐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와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비슷했을 겁니다. 생방송 중에 계속 한 20몇 분 동안 읽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파기 재판되면 어떻게 하지? 파기 재판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파기 환송 가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파기 재판까지 일단 안 갔다. 그러고 나서 순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까지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법으로 돌아갔을 때 재판 날짜가 얼마지? 그리고 대법원의 심리 기간은 얼마지? 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하나 가닥이 잡혀서 야, 첫 번째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관들에 대해서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된다. 하나. 두 번째, 그래도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똘똘 뭉치면 대통령 당선되고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법적 조치, 절차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 쿠데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나마 다행이게 파기 재판 사실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태도로 봐서는 정말 양심 이상 내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파기 재판까지는 못하고 파기 환송으로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들릴 정도로 이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파기 환송해가지고 또 대선 전에 확정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하시는데 진짜 그거는 정말 불가능하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드리면서 일단은 좀 안심하시라. 그리고 파기 환송을 시켰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 남아있고 오늘이 대선 33일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원래 오늘부터 쭉 연휴이긴 하지만 연휴가 또 3, 4일이 또 중간에 껴있어서 여러분 그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은 고등법원에서 뭐 상고유서 다시 항소해서 다시 받고 뭐 기록 다시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옛날에 2004년도에 해놓긴 했지만 피고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다. 그거 좀 쪼개서 설명을 좀 그럴까요? 해주시죠. 피고인이 쓰는 시간이 27일이라는 것은 우선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왔으니까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다고 합시다. 양형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제 하겠죠. 그 날로부터 일주일, 7일 동안에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피고인이 끝까지 버티다가 딱 마지막 날에 올리면 됩니다. 상고 이유서를. 그러니까 상고장을 내면 되죠. 선고한 날로부터. 그게 7일이라는 거고 그거 플러스 이제 대법원에 이 사건이 올라가고 나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라고 해요. 그 20일은 피고인이 온전히 쓸 수 있는 20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상고 이유서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7일은 무조건 우리 거 이거 말하자면. 근데 지금 33일 남았으니까 고등법원이 아무리 날고 빼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대선 전에는 어쨌든 다시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 네. 라고 봐지지만 오늘 이 판결처럼 대법원에서 작심하고 이제 사실상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그 스탠스라면은 대선이 끝나도 재판을 강행할 것이다. 맞아요. 재상고심. 맞아요. 그럴 맞아요. 가능성이 거의 99% 아니냐. 네. 이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분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많아질 걸 다 뻔하게 알면서도 이렇게 극히 이례적인 속도, 빛의 속도로 이렇게 강행한 것은 대선이 끝나도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오늘 법원 판결대로 조희대 식대로 가서 6월 말쯤에 완전히 이제 형을 확정짓는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한 우리의 대비책이 확실히 있어야만이 그렇죠. 여러 가지모로 준동을 못할 것이다. 네. 지금 당당하게 혜경님, 우리 강혜경 씨인 것 같아요. 네, 당당하게 맞아요. 혜경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노영희 변호사, 정기환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요.
그 이재명 대표 공선법 각 신급별 기간을 계산해 봤더니 1심이 걸린 시간이 2년 2개월이었어요. 1심만. 그다음에 2심은 4개월 10일 걸렸어요. 4개월 10일. 대법원은 36일 걸렸는데 전합으로 넘어간 지 9일 만에 선고가 됐어요. 이거 정말 미친 사람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러면서 무죄를 유죄를 만들었단 말이죠. 얼마나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가 싫었으면 이런 짓까지 했을까. 사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작전 세력이 있는 겁니까, 전 대표님? 뭐 작전 세력이 저는 있다고 보고 오늘 뭐 오후 내내 그 지적만 했으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일정과 관련된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일단 고법으로 내일 내려온다 칩시다. 5월 1일인데 고법으로 내려오면 고법에서 바로 확정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고법에서 무죄 선고가 난 거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유죄 취지로. 그것도 모든 것이 유죄가 아니고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변론기일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고법의 판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임의대로 지정할 수 없고 자동 추첨을 통해서 고법 판사가 되는데 그러면 무죄 취지로 올렸던 상고가 유죄로 다 바뀌었으면 증거 자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변론기일을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증거로 나왔던 것을 검증을 하는 것은 상호간에 이제 피의자든 아니면 검찰이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시간이 정말 한도 없이 가는데 바로 고법 판사가 지금 야 그럼 됐어. 내 지금 파기환송 됐으니까 형량을 결정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판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최소 한 번은 불러서 변론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최소 1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정도 걸리면 그게 날짜가 이제 지금 한 5월 10 뭐 며칠 되면 12일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 유죄 취지로 가는데 자 100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과 100만 원 이하일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대법원에 올라가서 100만 원 이상이 되어서 돼 있다. 이제 그때 뭐냐? 그러면 이제 상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때까지 시간이 20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무리 초스피드로 지금 하더라도 6월 10일 전에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명확해졌고요. 그럼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자 그때까지는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내란 세력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일단 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고법 쪽에서 이걸 그러면 대법원 이 내란 세력들이 지금 준동했던 거를 고법 판사 그것도 합의부가 하는데 받아들일 거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독립적으로 사법부의 자 그러면은 이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도 지금 알 수 없기 이것도 지금 대법원에서 말 조작을 한다? 또는 고법원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지시한다?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결국 윤석열이 임명한 조의대를 통해서 임명된 대법관 10명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자기들 뜻대로 100%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했다. 아, 그들도 실패한 거군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대응 수단이 국회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속보가 났습니다. 원래 오늘 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이 그때 탄핵됐었던 아 우리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재명 꼭 잡겠다 이런 발표를 오늘 대법원 선고 나자마자 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답니다. 네. 이제 드디어 하는군요. 아이고, 미리미리 좀 할 것이지 오래 이제 와가지고 걸린다, 오래 정말 걸려. 오래 걸렸습니다. 자 어쨌든 심우정을 탄핵하는 이유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묵인 방조, 윤석열 기소 지연 석방 지휘, 김용현 자진 출석 조율, 비화폰 관련 김성훈 등에 대한 영장 반려,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등등등을 이유로 해서 검찰총장 심우정의 탄핵을 소추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구구절절히 맞는 소추 내용이네. 네, 어쨌든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이제부터는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기환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아 우리가 몰랐다 혹은 내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설마 이 기득권들이 정말 난리를 칠까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우리도 모르게 작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요. 이상황 기자님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죠, 솔직히 네. 말하면. 그러니까 이 주문을 읽는데 야 저거는 우리가 뭐 여태까지 알았던 법관들의 언어가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역할이 사실관계의 특정이 아니라 지금 누가 봐도 법리 해석의
국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1심 검찰의 공소장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를 조희대 혼자만이 아니라 10명이 동의했다고? 야, 진짜 윤석열이 다 죄다 임명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야, 이 정도로 대한민국 법원이 썩었는가 하는, 여태까지 검찰개혁에 가려서 사법개혁 논의가 상당히 힘을 잃었었는데, 야, 이거 진짜 이 뿌리가 사법개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나중에 네. 기회를 주시면 그 판결문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좀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고등법원 공보관이 풀을 했습니다.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파기환송 후에 고등법원 재판부 배당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게 이제 고법에서 공보관이 말한 거니까 자기네들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보내면 그때 배당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소송 기록을 물론 빨리 보내겠지만 어쨌든 배당은 그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추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 절차 진행 후 확정 시까지 미정입니다. 시간이 또 조금 걸리죠. 참고로 기존 원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존 원심 재판부는 형사 6부였고요. 형사 6부의 대리부는 형사 7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법원에 형사부가 7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는 이제 원래 판결 내렸던 곳이니까 빠지고 형사 6개 부에서 배당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건은 이제 맞는다는 거죠. 재판부가 배당된 후에 재판 진행 관련해서는 재판 사항이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배당 절차까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고등법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자, 두 가지입니다. 이제 거기서 네. 어떻게 배당을 할 것인지 결정 안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천 방식으로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고법원장이 자기가 임의대로 할 건지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 추적하면서 배당 재판부가 어딘지 이제 봐야 되고요. 봐야죠. 그게 이제 지금 고법에서 운영하는 세칙이나 규칙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맡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법부의 신뢰는 끝나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저렇게 하는데 이 대선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재명은 자격 없어라고 하는 것들을 파기자판은 차마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렇게 내렸다는 것은 이제 사법부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오후에 판사 출신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니까 야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이걸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사법부에서 그것도 대법원에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고법에서 하는 걸 잘 관찰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도 한패냐? 그러면 이걸 자 무죄로 선고받았던 당사자의 이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거면 증거 하나하나 가지고 다시 다 하자라고 하면 그거 안 돼. 대법원에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 다 빠져.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판하겠다? 할 수 없고 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판결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초고속으로 할 때는 대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 하나하나 방법이 없지 않다라는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